천호개미입니다. 시가 배당률 6% 이상 괜찮은 기업들 위주로 12월 배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제 결산 배당 12월 26일이 임박을 했습니다. 코스피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연배당 수익률이 5% 넘는 기업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또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소개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이 우상향, 적어도 하락하지 않는 기업들, 그리고 12월 달에 결산 배당 좀 많이 주는 기업들 위주로 잡아왔고 시가 배당률이 6% 이상인 기업들 위주로 들고 왔습니다. 세 가지 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 제2기의 키움증권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기업들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전략도 하나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럴싸한 전략일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26일에 딱 들고 고배당을 받고 그 다음날 이제 배당락을 막고 회복을 기다리고 팔면 요 배당은 먹는 게 아니냐. 아니다. 배당급이 배당락 이상 큰다면 그냥 배당락 1의 요 차익만큼 내가 먹어가겠다. 아니다. 나는 그냥 장투한다. 배당락을 기회 삼아서 배당락이 오면 그때부터 사서 장기 투자해보겠다. 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입니다. 시총이 2조 3천억이고 매출도 나름 우상향 해주도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는 영업이익률도 10%대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주가는 뭐 예전에 더 높았던 가격이긴 하지만 최근 3년으로 놓고 본다면 최근 3년의 신고가입니다. 23년도 24년도 코스피를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면 엄청나게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그거 뭐 성장 산업인가? 일단 국내 점유율은 약 40% 정도로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규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게 60% 정도고 뭐 점검하고 보완하고 하는 게 20%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내에서 일을 하는 거 알겠다.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가고 있을까? 이거 삼양식품처럼 해외로 나가고 있나? 해외 수출 비중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대비 14% 수준입니다. 이게 급격히 올라가고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2015년도에 3천억이었고 2020년도에 우리 목표 9천억 하겠다 했지만 못했죠. 2023년도에 4천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또이또이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해외 진출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성장했냐? 바로 배당 성향 20% 하던 회사가 갑자기 40% 우리 이제 50%까지 올리겠다면서 이거를 더 올린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주주 환원을 극대화하겠다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도 갑자기 배당 성향 올라주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무려 9%대에 육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4년도부터 반기 배당을 실시를 해서 상반기에 1,500원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3% 시가 배당률 웬만한 결산 배당 수준인데 여기에 우리 더하겠다 4,000원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배당률이 무려 5,500원이고 요 연말 12월 26일에만 사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게 4,000원이 이 정도 되면 정말 밸류업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3개월 배당 성격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12월 19일 기준으로 요 연말 배당만 받더라도 거의 7%에 육박하는 엄청난 배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주하는 진심인 이유 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정훈 회장님이 뭐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 뭐 지배구조 이슈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주가를 누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배당 전략 3개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에 배당 락보다 배당금이 항상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21년도 같은 경우는 요거 배당 받겠다고 들어갔다가 거의 2년 가까이 강제 장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제2기획입니다. 매출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천억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기획 고리타분한 회사 절대 아니고 시대에 발맞춰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TV 중심에서 이제 뭐 스마트폰 이쪽으로 쭉쭉 뻗어나가서 이제 매출 비중이 과거에는 뭐 30%였는데 이제 54%까지 갔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주가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도 뭐 박스권이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아무튼 그냥 그저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못 컸냐? 기업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매출도 엄청 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5배나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못 간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 광고 회사가 그렇듯 그룹사 매출 비중이 너무 많다. 삼성그룹사 매출 비중이 무려 70%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뭐 이노션도 그렇고 LG 계열사는
HS 에드도 그렇고 이거 모회사의 큰 탄탄한 회사가 실적이 안 좋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요즘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2기획이 최근에 주가가 계속 안 좋다. 삼성전자 의존도 낮추기 한계에 직면했나? 요 기사 요즘 기사 아니고 2016년인데 거의 10년 동안 요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제2기획 주가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기획 배당은 잘 주고 있습니다. 배당 기준이 또 확정 났고 3개년 배당 성향 보면 60%를 계속했고 IR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60% 주주하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시가 배당률이 6.2%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2년도에도 배당락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줘서 배당을 받자 말자 파는 게 뭐 괜찮은 전략일 수 있지만 그걸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는 22년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당 받으러 들어갔다가 야 은행 예금을 2배나 준다는 23년도 기사도 그렇고 22년도 기사도 요때 배당 받자 하면서 들어갔다가 아직까지 배당락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기획에서 주는 배당은 삼성전자로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또 제2기획에다가 광고를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수주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방은 있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몇 년째 필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키움증권입니다. 시총 같은 경우는 3조를 좀 넘는 모습,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21년도에 굉장히 좋고 하다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무튼 매출 같은 건 쭉 우상해주고 있고 영업이익은 21년도에 정점을 찍고 동학개미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좀 줄었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당시 20년도 21년도 정말 키움 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들 주가가 쭉 올랐었는데 그 후로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당락도 아닌데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요때 기억 많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영풍재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수금만 5천억이다. 이거 감당 가능한가 하면서 어그로를 좀 심하게 끌면 부도설도 날 정도로 세상 망할 것처럼 키움증권 망할 것처럼 했지만 아무튼 잘 V자 반등해서 주가도 잘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야 코스피 요즘 누가 하냐 다 코인하고 한다던데 저도 국장 거의 안 하지만 대부분이 미장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 해외 주식 수수료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국내 주식 수수료는 오히려 감소를 했으나 해외 주식 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다른 증권사도 엄청나게 수탁 수수료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이 수수료 혜택 이런 거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키움증권 써봤지만 UX UI가 물론 이거는 주관적인 거긴 한데 굉장히 아쉽고 다른 증권사들 또 수수료 혜택이 요즘 굉장히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 특히 키움증권의 경제적 혜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사실 물음표입니다. 키움증권 계속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압도적이다라고 할 증권사가 없죠. 그리고 토스 같은 경우도 요즘 굉장히 치고 올라와서 10월 달에 해외 주식 점유율 1위 했다. 거래 대금만 22조다. 이렇게 UX UI에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주요 증권사들은 수년째 저 PER입니다. 키움증권 7, 삼성증권 5.7 그나마 얘는 11 LS증권 8 이런 식으로 증권맨들이 봐도 우리 주식은 너무 싸다 이런 얘기 들고 있는데 주주하는 의미는 없이는 아무런 이런 저 PER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주환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키움증권 통큰 주주환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금을 거의 2배 이상 늘렸고 배당금 총액을 주주환원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7,500원이라는 화끈한 배당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도 네이버 증권 기준이긴 하지만 7,000원 안 줄 것이라고 했는데 7,500원을 줬고 그러다 보니 예상 시가 배당률이 6%에 육박을 하는 정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을 받자 말자 그 다음날 파는 전략은 모두 실패를 했고 아까 앞선 제2기획과 좀 비슷하게 21년도에 배당 받으려고 들어갔다가는 거의 1년 5개월 동안 강제 장투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주가 흐름도 매우 좋아서 빠른 회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만 보고 들어간다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앞선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배당을 받으러 갔다가 강제 장투해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과거보다 제가 자료를 만들 때보다
무엇보다 좋아지는 거는 선배당 확정 후에 배당 기준일을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깜깜이 배당 이런 거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분기 반기 배당 기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 배당주라고 불리는 요 통신주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 뭐 반기 배당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종 화면에는 통신주로 월 배당금 100만 원을 받으려면 어떤 통신주 SK, KT, LG 중에서 가장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천호개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